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참석하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을 했죠. 이번 순방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가 되는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정부의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양국 간 긴밀하게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에 지금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중 정상회담처럼 마찬가지로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 되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이 양국 안보 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9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이후에 2개월 만에 마주 앉게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국제정세 쪽에서는 에이펙과 관련된 회의 내용들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나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있었던 성명 내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와谢전화 이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 베이징 회담과 이달 4일부터 7일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 회담 결과를 정리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대한 써니랜드 성명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을 상기하면서 중미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는 데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 천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양국의 기후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고 양국 관계부처가 참여하게 되는 2020년대 기후행동 강화 워크그룹도 가동됩니다. 이 소식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어제 시간회에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대체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이 상한가를 달성하거나 시간회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레일, 그리고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의 관계를 끊고 공급망도 재편하게 됩니다. 기술 침해와 같은 관련한 분쟁들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국내 기업 등을 중심으로 협력사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지금 BOE는 3분기에 삼성전자의 TV 패널 공급 비중이 3위권 밖으로 밀렸을 뿐 아니라 점유율도 동시에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디바이스 경험 쪽의 TV 모니터용 화면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매입처에서 BOE를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요 매입처에서 배제된 것은 무려 7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나아가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핵심 경쟁사이기도 한 BOE와의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단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BOE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에 따라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일본 샤프나 대만 AUO와 같은 협력 비중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LED 테마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영호 DSP나 풍원정밀, 서인익 시스템, 덕산 테코피아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이 특사경은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 혼태 카카오 대표 등 총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6명은 모두 자본시장법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2월에 카카오가 하이브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2,400억 원어치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의 영향 또 촉각을 기울여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 그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죠. 카카오 그룹주들 흐름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장마감쯤에 가까워질 때 이 3시쯤에 웅진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추후에 장마감 이후 실제로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웅진그룹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이 어제 2차 전지 장비업체 이큐셀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큐셀은 2차 전지나 반도체 분야의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웅진그룹은 재무적 투자자와 손을 잡고 이큐셀 집은 86.65%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큐셀은 공시를 통해서 추후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돼 투자가 결정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이 소식에 웅진 막판가의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정규장에서도 이어지게 될지 소식과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기업인 파도가 분기 매출 기준으로 3억 원을 기록하면서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버넥트라는 기업도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쇼크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버넥트가 올 3분기에 8억 8,71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7억 3,75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넥트가 IPO 과정에서 제출했던 투자 설명서상 기재된 것은 올해 추정 매출 89억 100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도 더 심각합니다. 이 버넥트가 불과 4개월 상장 당시에는 올해 39억 3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올 3분기까지 벌써 누적 95억 9,35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죠. 일단 버넥트 측에서는 4분기의 계절적인 수요를 감안했을 때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을 이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넥트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실적 쇼크가 확인이 되면서 시간 내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파도처럼 정규장에서 쇼크가 좀 일어나게 될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버넥트 체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6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